지방도의 배수로에 불을 지를 거면은 말 그대로 배수로예요. 다 한탄되는 얘기예요. 묻는 것도 아니야. 완전히 태우는 것도 아니야. 이게 뭐야? (1998년 2월 11일) 새벽 1시경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의 한적한 지방도로 한켠에서 불길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불길은 지방도로 옆에 있는 배수로에서 번져 올랐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불길이 잡히면서 불길 속에 타고 있던 물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불에 그을린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사고 등이 아니라 인화물질을 이용해서 고의로 방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은 사체를 정밀 부검했고 살인사건의 정황 몇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칼에 찔린 흔적 등은 없었지만 목에 줄자국 4칸이 남아있었고요. 머리엔 2개소에 둔기로 인한 공격당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로 판단됐습니다. 경기도 지방도로 배수로에서 불에 탄 채 발견된 이 인물은 누구일까? 그에겐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 수사 결과 사망한 사람은 제1교포인 36살의 양씨. 그는 이미 실종 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를 신고한 사람은 일본에 있던 양씨의 아내였습니다. 남편이 한국으로 들어간 날이 2월 7일인데 그 이후에 연락이 끊겼어요. 남편은 일본에서 사채업을 하고 있고 사업차 한국에 간다고 했어요. 가스모토라는 이름의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말했어요. 확인 결과 양 씨는 일본에서 사채업을 하면서 카지노 도박판에서 노름돈, 일명 꽁짓돈을 빌려주고 고리에 이자를 받는 일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이자를 갚지 못하는 사람에겐 조폭과 야쿠자를 동원해 빚을 받아내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피해자 양 씨가 만나기로 했던 남자 가스모토 하루오도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가스모토 하루오도 일본으로 귀화한 한국인이고 아내는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서 사채업을 하는 인물로만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건에 일본 야쿠자가 개입되어 있을 수도 있어서 다각도에서 사건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 씨가 한국에 들어온 날짜는 2월 7일. 그런데 가스모토 하루오가 2월 8일에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에 있던 두 사람이 하루 차이로 한국에 입국한 것입니다. 왜 일본인인 가스모토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사채업을 하는 양 씨를 굳이 한국에서 만난 걸까? 경찰은 한국 조폭과 일본의 야쿠자까지 전방위로 관련된 인물을 조사해 나가면서 양 씨가 한국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가스모토 하루오의 한국에서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98년도에) 있었던 제1교포 살인사건인데요. 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국내에선 거의 알려진 바 없는 사건입니다. 제1교포 출신 사채업자입니다. 지방도로의 배수로에 불에 탄 채 발견됐습니다. 이게 또 경기도 이천 또 교수님 고향 근처네요. 고향이라서 네. 이 설성이라는 데가 네. 외져요. 그러니까 이천에서도 사실 소위 말하는 외곽, 아주 외곽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도로 가다가 버린서 이런 상황이 아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럼 어딜 목적하고 갔나? 그러기엔 너무 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든 거예요. 아니 그냥 그럼 어디 가도 묻든가. 아니 지방도의 배수로에 불을 지를 거면은 아니, 불을 지른다는 건 사람한테 알리는 거잖아요. 다 보이고 주변에 그렇죠. 또 예를 들어서 뭐 나뭇잎이 다 붙으면 더 번져서 그렇죠. 더 드러날 텐데. 완전히 탄다는 것도 이상해요. 배수로에서 무엇인가를 태운다는 게 말 그대로 배수로예요. 네. 다 한탄되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미련한 짓을 왜 했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심리가 묻는 것도 아니야. 완전히 태우는 것도 아니야. 토막도 아니야. 이게 뭐야? 그러면 이거죠. 어떻게 어디를 그냥 얘를 데리고 뭐 고문을 하든 뭐라든 데리고 가다가 으슥한 데 가서 마무리를 졌어. 네. 뭐 돈을 받아야 된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처리하고 끼얹고 죽이고 그러니까 죽인 다음에 사실 처리한 거죠. 네네. 그랬다고 보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죽인 방법. 이 목졸림에 의한 경부 압박 질식사로 판단이 됐고. 아니 그 전에는 머리를 때렸어요. 네, 머리에 둔기 자국. 둔기를 2개? 네. 목을 졸라 죽였으면 죽였지 머리는 왜 때려? 아니 이미 그럼 그게 아니라 사실은
머리 2개 때린 거는 기습해 갖고 기절시키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줄로 마무리. 예, 이렇게 묶어서 뭘 하다가 네네. 마무리한 그 얘기를 듣고 뭘 뭐 비밀번호든 돈이든 네. 그 다음에 죽였다. 그리고 불태웠다. 그래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곽에 배수로에 갖다 놓고 태웠겠지. 그러니까 얘랑 관계 있는 사람이 뭔가 어떤 이야기나 이런 게 좀 필요한 그렇죠. 의숙한. 그렇죠. 네. 납치 강금이 필요한 상황 이거겠죠. 근데 하필 왜 일본에서 활동하던 애들이 이게 무슨 직업인지 아세요? 일본에서 사채업, 고리 사채업을 하는 애들이 네. 한국에서 넘어온 애들이 한국에 빠진 거 같은 거 해러 넘어간 애들이 있거든요. 네. 해다가 돈 빌린단 말이에요. 그럼 또 빌렸죠? 돈 어디서 받겠어요? 한국으로 가서 그걸 받으러 오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일본 와가지고 하고 빚져서 간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들. 그렇죠. 그럼 가서 받는다는 얘기예요. 네. 환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들어오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질이 굉장히 안 좋은 애들이죠. 그러니까 조폭과 야쿠자를 동원해서 빚을 받아낸다.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 야쿠자 동원해서 빚 받고, 그렇죠. 한국으로 튄 사람들은 조폭 동원해서 빚 받고. 조폭 동원하고 네. 일종의 출장 수금하는 애들이죠. 네.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애들이죠. 그렇다면 사실 이 지금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사람이 둘 다 비슷한 일을 했다라는 거는 어쨌든 환경적으로 어떤 위험성이 원한이나 그렇죠. 네. 빚 받으러 온 애들 빵 갚어 뭐 이러다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둘 중에 누군가가 빚을 받으러 오는데 그거에 대한 이권 때문에 뭐 한국에서의 환치기 경쟁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다양한 거 있을 수 있겠죠. 네. 어쨌든 지들 조직 지들이 수금하는 거 이것과 관련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아직까지는 누가 범인인지 그리고 왜 양 씨가 살해당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일단은 양 씨가 만나기로 했다던 가스모토 하루 행적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일단 가스모토가 묵었던 호텔을 기점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서울의 엠베서더 호텔 1403호에 묵었던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일본분이 1403호에 묵었던 것은 맞고요. 그날 호텔 로비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봤습니다.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가스모토가 호텔 로비에서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가 양 씨인 걸로 밝혀졌고 그들이 호텔에서 나와 서울의 유명 복집에서 식사를 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일본말을 쓰는 사람들이 보고 요리를 드시고 가셨어요. 밤 9시경까지 있다가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남자 둘이 아니라 3명이었는데요. 양 씨와 가스모토 외에도 남자 한 명이 더 있었다는 진술, 주변인들을 통해 이 남자가 김 사장이라고 불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게 주거는 이들이 복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함께 차를 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떠날 때 옥신각신했다는 세 사람. 양 씨라는 그분이 자신의 숙소로 가겠다고 했는데 다른 두 사람이 김 사장이랑 어딜 함께 간 뒤에 숙소로 돌아가라고 옥신각신했어요. 갑자기 등장한 김 사장이란 인물은 누구일까? 경찰은 유력 용의자인 가스모토 하루오를 출국 금지시키고 추가 증거를 찾던 도중 가스모토와 함께 있던 김 사장의 신원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52살의 전 씨. 그는 김 씨가 아닌 전 씨였습니다. 전 씨가 왜 자신을 김 사장이라고 소개했을까? 의문이 가는 상황. 그런데 그가 가스모토 하루오의 사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 씨는 엠베서더 호텔에서 양 씨를 만나 복집으로 함께 왔고 비즈니스 관계로 양 씨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가스모토는 양 씨에게 환치기를 제안했습니다. 김 사장이 일본에 유학 중인 아들에게 1억 2천만 원 상당의 집을 사주려는데 한국에서 일본으로 돈을 보낼 수가 없으니 김 사장을 만나 속칭 환치기를 도와주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그렇다면 가스모토가 양 씨에게 소개하려 했던 김 사장이 전 씨와 동일 인물인 걸까? 아니면 김 사장이란 사람이 따로 있던 걸까? 경찰은 전 씨의 직업을 먼저 조사했습니다. 그는 부천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스모토는 왜 자그마한 공장을 운영하는 전 씨를 김 사장이라고 속인 채 양 씨에게 소개해준 걸까? 그리고 왜 전 씨는 김 사장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다녔던 걸까? 모든 것이 의문인 가운데 그날 복집에서 나온 세 사람을 본 새로운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2월 10일이었고 저녁 10시쯤이었나? 부천에 공장 밀집 지역이 있는데
거기 골목길에서 그 차량을 봤고요. 중년 남성 둘이서 30대로 보이는 남성을 끌고 차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부천의 공장지대에서 세 사람은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목격됐고 이 차량은 사건이 있던 날 또 다른 곳에 나타났습니다. 성남에 있는 오리탕집 앞에서 그 차를 봤고요. 그때 이 전씨라는 분과 또 다른 남자가 있는 걸 봤습니다. 전 씨와 함께 있던 그 남자는 누구일까?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전 씨가 사건에 있기 전날 이상한 행적을 보인 것에 수상함을 느꼈습니다. 전 씨가 10일 오전 11시경에 서울의 어느 공구상해에서 길이 약 80cm, 굵기 약 2mm의 쇠줄과 볼트 등을 구입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스모토 하루라는 인물이 있고요. 김 사장이라는 사람이랑 호텔 로비에서 그 양 씨랑 같이 봤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김 사장이 아니라 사촌은 전 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둘은 사촌, 죽은 사람은 양 씨. 네. 근데 이 전 씨는 약간 수상하게 범행 도구 같은 거? 줄이 앞에 있었는데 그렇죠. 쇠줄하고 볼트를 샀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상하죠? 범행 도구 같죠? 이게 지금 한국에서 막 난리거든요. 이게 지금 그 말 그대로 한국에 들어온 이유가 일본에서 본인도 가스모토 하루는 일본에 귀화했고 한국인이지만 거기서 본인이 활동 사채업을 하고 본인의 뭐가 있을 텐데 근데 한국 가서 한국 친척하고 그렇죠. 네. 한국에서 뭔가 새로운 네. 범죄를 하려고 했을 수도 있죠. 사채 확장. 그 양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어쨌든 뭐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반이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일본에 있다고 보고 그렇죠. 상대적으로 약간 한국으로 끌고 들어왔던 걸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양 씨를 네. 양 씨의 돈을 노리고 양 씨가 수금해 가는 네. 저기 한국에서 수금해 가는 돈을 노리고 이 가스모토하고 전 씨가 뭔가 공모를 해서 양 씨를 이렇게 범행을 했다. 거기까지는 그냥 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이건 다 거짓말이겠죠. 뭐 일본 유학적인 아들에게 뭐 1억 2천만 원 뭐 이거는 다 그냥 미끼 같은. 유학 중인 아들한테 집을 사주는데 그럼 12억짜리라잖아요. 한 네. 13억, 14억. 그렇게 되나요? 한치게 해주면 수익금 나눠주겠다. 아니 이게 되나?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고 하냐면 일종의 꼬심이죠. 한국 그래서 하루 차이로 입국한 이유는 한국에 들어가서 김 사장이라는 사람 만나자. 그렇죠. 우리가. 같이 만나서 네. 사업하자. 그러면 양씨 뭐 어차피 뭐 수금하러 가는데 보고 한번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했을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앞에서 정확하게 안 나오긴 했는데 이 성남에서 다시 발견이 됐고 이때 앞에서 우리가 지금 가스모토 전 씨라는 사촌 말고 또 한 명의 인물 남자 한 명이 있어서 지금 남자 총 4명이거든요. 피해자 하나, 가해자 셋 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점점 뭐가 한 명씩 지금 늘어나는. 그럼 어쨌든 지금 이게 인원이 준비돼 있었던 계획된 무슨 범죄의 사촌끼리 하려고 하나 보니까 네. 힘이 딸렸나? 그럴 수 있죠. 둘이 하나 하는 것보다 셋이 하나 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죠. 어쨌든 뭐 준비가 돼 있는 세팅된 상황에 그렇죠. 들어간 상황이다. 점점 드러나는 가스모토와 정 씨의 행동 이후 수사 과정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씨가 만난 사람은 36살의 이 씨. 그는 성남에서 공장 납품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체포했고 그날 전 씨와 나눈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 씨가 차량 뒤에 시체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걸 처리하면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자기 회사 납품한 물품 대금 결제를 빨리 해주겠다고 제의했습니다. 이 씨는 시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해당했는지도 모른 채 전 씨의 지시에 따라 차량에 탑승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 씨가 경기도 모 주유소와 응암 휴게소 안에 있는 휴게소에서 각각 20리터들이 석유통 2통과 2리터들이 페트병 2개의 휘발유를 구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사람은 시체를 싣고 충주시 쪽으로 진행하다가 2월 12일 오전 0시 10분경 이천시 설상면의 한적한 지방도로에 차량을 세우고 사체를 그곳 도로변 배수로에 던진 뒤
석유 40리터를 모두 붓고 휘발유 4리터를 모두 부은 다음 시체를 소외하여 손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진술을 확보하자마자 전 씨를 체포했고 그의 차에서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석유통과 쇠줄 등을 발견했습니다. 저도 사촌인 가스모토의 부탁으로 그래서 살해한 것 뿐이에요. 돈 많은 김 사장 행세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을 뿐입니다. 2월 8일 한국에 입국한 가스모토는 사촌인 전 씨를 만나 양 씨를 살해하면 사업자금 1억 원을 주겠다고 제의했고 전 씨는 이를 승낙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일 양 씨가 가스모토가 묵고 있는 호텔에 찾아왔을 때 전 씨는 가스모토의 지시에 따라 부자인 김 사장 행세를 하면서 호텔 방에서 양 씨를 살해하려고 했지만 마땅한 기회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사촌인 가스모토도 양씨처럼 일본에서 사채업하고 같은 동포인데 왜 양씨를 죽이려고 하나 궁금했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양씨가 사촌 집안을 풍비박살냈더라고요. 경찰에서 가스모토 역시 이게 애정관계의 문제라고 진술했습니다. 양씨가 제 아내를 유혹했습니다. 양씨가 제 아내를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바람을 폈고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양씨가 카지노 도박으로 아내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갚으라고 야쿠자를 불러서 협박까지 했어요. 그것 때문에 죽일 결심을 했습니다. 양씨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찾아오자 야스모토는 양씨에게 접근한 후 한국에서 김 사장을 만나 불법 환치기를 주선하겠다고 속인 후 그가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스모토의 지시를 받은 전 씨는 쇠줄과 볼트를 구입해서 자신의 공장에서 잡아당기기 용이한 손잡이 구조의 흉기로 변형한 뒤 양 씨를 만났습니다. 복집에서 식사 후에 양씨가 숙소로 돌아간다고 하길래 우리 공장 보고 가라고 설득해서 부천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공장 인근 골목길에 차를 세운 뒤에 뒷좌석에 있는 양씨의 목에 쇠줄을 감았지만 양씨가 탈출을 했습니다. 양씨는 전 씨와 가스모토의 살해 시도를 피해 차량에서 탈출했지만 가스모토가 길 위에 있는 길이 약 19cm의 시멘트 벽돌을 집어들고 양씨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반항을 제압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모두 양씨에게 내린 천벌입니다. 그가 우리 가정을 파괴했어요. 하지만 경찰의 판단은 조금 달랐습니다. 가스모토 역시 일본에서 사채업을 하고 있고 범행 대가로 거액을 제공한 점으로 봐서 사채업자끼리의 이권 다툼에 의한 살인일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수사 중입니다. 과연 가정 파괴범을 처단한 치정살인일까? 아니면 제1교포 출신의 사채업자들끼리의 이권 다툼에 의한 살인인 걸까? 법 앞에서 진실을 확인할 시간입니다. 가스모토의 주장은 이 내 아내를 꼬드겨서 데리고 다니면서 자고 그리고 얘한테 지금 빠진코나 뭐 이런 거 시켜가지고 돈을 자꾸 빌리게 만들어서 우리 집을 지금 빚더미로 만들었다 이거거든요. 확인을 해야죠. 확인할 수 있나요? 근데 판결문엔 사실은 이거를 받아준 걸로 기재는 돼 있습니다. 네, 이게 확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으나 일본 내의 재산관계를 확인해야죠. 네. 양 씨가 뭔가 아내한테 채무를 부담하게 했다. 그럼 증거가 있을 것이고. 네. 나머지 뭐 협박 이런 거는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먼저야 될 것 같고요. 네. 가정 파괴범에 대한 복수라고 하면은 형량이 깎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실 야쿠자들 사이에 아니면 일본의 어떤 조폭들 사이에 이권 관계라고 하면은 딱히 노출시킬 건 없겠죠. 그러니까 단순 치정으로 자기가 혼자 뒤집어 쓰는 걸로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는. 예, 근데 살해 방법이나 뭐 이런 게 조금 서툴른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한 사람도 뭐 그냥 공장하는 사람한테 쇠줄로 만들게 하고 그냥 누구한테 시켜가지고 유기할 때도 좀 해라 이렇게 시키고 약간 서툴긴 해요. 그러니까 치정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전문적으로 이권을 노린다면 본인도 이제 아는 사람이나 뭐 조폭이나
야쿠자나 동원할 수 있는 라인들을 동원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안 보여서 방법이나 예. 네. 살해 방법으로는 좀 그게 좀 걸려요. 이제 재판 결과를 좀 살펴보자면요. 사체 6위에 가담한 이 씨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의 범행의 죄질은 대단히 불량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전과가 없고 자신이 물품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의 사장인 피고인 전 씨의 끈질긴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라고 하면서 이게 2심 판결문인데 1년으로 감형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스모토 하루 전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심 판결문 내용인데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가스모토의 철을 유인하여 불법 도박으로 거액의 재산을 탕진하게 만들고 또한 불륜 관계까지 맺어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점, 비록 피해자가 동기를 제공한다고는 하였으나 합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피해자를 한국으로 유인한 뒤 사촌 동생인 피고인 전 씨를 끌어들여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전 씨는 피해자와의 원한 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피고인 가스모토 하루오의 부탁에 따라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살해하였고 피고인 이 씨를 사체 성괴 범행의 공범으로 끌어들이기까지 한 점,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성괴한 방법이 극도로 잔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을 잃은 엄청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모든 사항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당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그대로 무기징역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재판 결과? 뭐 어쨌든 살인이고 사체 성괴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나와야 되겠죠. 이 씨 같은 경우 뭐 그 정도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치정이었을까? 상황상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왜 의심이 되냐면 되게 악랄하다고 양 씨가 예. 소문난 사람이고 치정인 사람을 빚을 지게 만든다고? 자기가 치정인 사람을? 이거라기보다는 사실 그 빚을 지게 만들고 야, 대신에 너 나랑 한번 자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끌고 다녔 오히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가스모더하고 전 씨는 뭐 어쨌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 정도를 받은 건 맞는 것 같은데 네네. 수사가 너무 그게 가스모더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건 좀 그래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럴까요? 불륜관계라든가 네네.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동기 부분 네. 이런 게 좀 걸려요. 이권이 정말 없었을까?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뭐 근데 뭐 발견된 그런 경제적인 이득이나 동기 부분은 뭐 없어서 모르죠. 네. 왜냐하면 양이 없어지면 네. 양씨가 없어지면은 한국 내의 어떤 환치기의 그 영역이 달라질 수 있죠. 네. 그건 조직과 조직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돈이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걸 확인해 왔는가가 제가 제일 궁금해요. 이게 치정에 의한 복수 살인인지 아니면 그 이면에 이권 다툼이나 검은 돈이 있었는지는 뭐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돈을 주겠다는 말에 전 씨, 이 씨 모두 이 살인에 동참을 했고 사체 유기도 앞장섰다는 사실은 굉장히 어쨌든 이 돈 앞에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